네,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 김정한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간세포함종 국소 치료술에 대한 전문가 합의 의견으로 2024년, 그러니까는 작년이었죠. 대한간암학회에서 제정한 그런 전문가 합의 의견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이게 진료 지침은 무엇이고 전문가 합의 의견은 무엇인가라는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이제 가이드라인 진료 지침 같은 경우에는 높은 수준의 현재까지 축적된 증거를 기반으로 해서 정리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문헌 검토 그리고 엄격한 방법론을 통해서 개발하고요. 높은 질의 증거를 요구합니다. 근데 반면에 환자 진료를 하다 보면은 이제 가이드라인에서 다 해결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행하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진료 지침에서 해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개는 그 증거가 아직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는 전문가의 합의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익스퍼트 컨센서스라고 얘기하는데, 경험과 지식에 더 많이 의존하고 델파이 방법, 흔히 말하는 이제 설문조사 등등의 방법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제정을 하게 됩니다. 증거가 충분하다면 충분히 가이드라인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를 모아서 정리하는 것이 전문가 합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이런 대한간암학회에서 여러 가지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국소치료술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국소치료술에 대한 정의부터 말씀드리면은 종양 내에 에너지를 전달하거나 화학물질을 주입해서 종양을 괴사시키는 치료법입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 고주파 열치료, 레디오 프리퀀시 에볼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한마디로 고에너지 주파 에너지로 그 간암을 태워버리는 방법이 되겠고, 그 외에는 그 이후에 최신 방법으로는 극초단파를 이용한 마이크로웨이브 어블레이션.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하니까는 아시다시피 이제 전자레인지처럼 그 특정 부위에 물 분자 진동을 활용을 해서 그 태워버리는 방법이 있고, 반대로 얼려서 치료하는 쫀을 유발하는 냉동 치료술이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 개발된 국소 치료술이 에탄올 인젝션 (PEI라고 하는 화학물질을 주입하는 에탄올 주입술이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RFA를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PEI에 대한 활용도는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RFA는 고주파를 통해 태워버리는 방법이고, 마이크로웨이브는 전자레인지처럼 특정 부위의 물 분자 진동을 통해서 간암을 괴사시키는 방법, 크라이오어블레이션은 얼려서 괴사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RFA를 포함한 국소 치료술은 초기, 그러니까는 크기가 작고 단일 병변 또는 이제 다발성이라고 해도 3개 미만의 경우에 간세포함 정지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적합한 치료 대상 환자 선택, 그리고 적절한 시술 전 준비, 시술 방법, 그리고 치료 후의 평가와 추적 관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근거와 합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한간암학회와 대한IT의 영상의학회가 함께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런 방법들을 파악을 하였고, 가이드라인에 대한 문헌조사와 고찰을 시행하였습니다. 일단 2022년의 진료 가이드라인이 가장 최근 것인데, 그 중에서 국소치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주파 열 치료술 RFA는 직경 3cm 이하의 단일 간세포함종 치료서 간절제, 그러니까 수술이죠. 비교했을 때 생존율 동등하고 재발률은 높으니 합병증 발생률은 낮다라고, 거의 동등한데 이제 재발률과 합병증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인정이 되고 있고, 그보다 좀 더 큰 3에서 5cm의 간세포 암종에 대해서는 초단파 열치료술 단독 치료에 비해서 경동맥 화학색 전술, 우리가 TAC라고 테이스라고 하죠. 그래서 함께한 병행 치료가 생존율을 증가시킨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단파 열치료술과 냉동치료술은 RFA와 비교해서 유사한 생존율, 재발률, 합병증 발생률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아직 최신이다 보니까는 근거는 조금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또 초음파 유도 국소 치료술에서 조용증강 초음파와 융합 영상은 2cm 이하 작은 크기의 간세포 암종의 발견율을 높이고 완전 반응 성공률을 증가시킨다까지가 이제 정식 가이드라인에서의 국소 치료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커버를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전문가 합의 의견이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환자 선택에 대해서는 이제 대한간암학회 국립암센터에서 제정한 진료 가이드라인, 그 외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간세포함 진료 가이드라인에 거의 일치합니다. 전신 상태가 양호하고 간의 전이나 혈관 침범이 없는 조기 간세포함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권고되는 근치적 치료법 중에 하나입니다. 환자 선택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점은 출혈 성향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이제 간 경화가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그런 출혈 성향이 있고, 그 외에 환자가 다른 문제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심혈관 질환 때문에
따로 이제 혈전 방지제 같은 약을 드시고 계시다거나 할 경우에는 굉장히 주의를 요하게 되겠고, 그 국소기구로 삽입할 수 있는 경로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인공복수 흉수 등에도 적절하게 접근할 수 없어서 장기에 손상이 예측되는 경우에는 치료에 적응증이 되지 않습니다. 그걸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간암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안전한 부위에 있다고 하면은 부담 없이 국소 치료술을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뭐 심장 바로 밑에 있다거나 간의 왼쪽 끝에 있어서 위와 인접해 있다거나 또 간 내부에서도 바일덕트 담즙 통로와 근접해 있다거나 담낭과 근접해 있다거나 우측 끝에 있어가지고 장하고 근접해 있다고 할 경우에는 이러한 국소 치료술을 하다가 다른 장기에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요하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실제 설문조사에서는 국소 치료술 단독 치료를 하는 경우에서의 단일 간섭 포함 최대 크기는 가이드라인대로 3cm 이하까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조금 3cm 약간 초과한 경우에도 시도한다라는 것이 14.3%를 차지하였습니다. 다발성인 경우에 단독 치료를 고려하는 최대 개수는 역시 가이드라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3개 이하인 경우가 62.9%, 그 다음으로는 2개 이하까지만 시도한다까지가 22.9%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발성 간섭 포함해서 국소 치료술 단독 치료를 고려하는 각 병변의 최대 크기, 그러니까 여러 개의 병변이 있을 경우에 최대 크기의 병변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선택을 하였을 때 역시 가이드라인에서 크게 변하지 않게 3cm 이하까지만 시도한다가 62.9%, 그 다음으로 2cm 이하까지만 시도한다가 20%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래서 크기와 개수 병계 외에도 위치, 그리고 주변 장기와 혈관, 담도와의 관계를 고려한다고 대답하였고, 그 외에 간세포 함정의 모양이 불규칙한 마진을 갖고 있다. 그리고 불규칙한 동맥기 조형 증가, 그러니까 조형제 강화되는 그런 영상의 소요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나쁜 예후를 시사하는 소요를 판단해서 국소 치료술 시행 여부를 판단한다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내과 응답자 설문에서 환자의 간 기능 자체를 고려한다고 대답하였었고, 이전 치료받은 과거를 고려해서 국소 치료술 시행한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반수 약간 안 되는 42.9%는 종양 표시자 수치를 고려해서 국소 치료술 여부를 결정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따라서 3cm 이상의 단일 간세포 함정 국소 치료술에서는 경동맥 확장술 합병합 치료하는 것이 생존율을 증가시키고 합병증에 차이가 없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에비던스가 충분하지 않습니다만은 적극적인 치료를 고려한다고 했을 때 이런 병합 치료를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응답한 시술자의 48.6%에서 3cm보다 큰 간세포 함정에 대해서 병합 치료를 시행한다고 답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3cm보다 작다고 하면은 국소 치료술 단독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국소 치료술과 함께하는 것은 가장 많은 병합 치료가 경동맥 확생전술 테이스가 되겠고, 그 외에 최방사선 치료도 34.3%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기본적인 적응증은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그 병기뿐만 아니라 위치, 영상 유도 가능 여부, 병합 치료 시행 여부, 간 기능 등등을 파악을 해서 개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 합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국소 치료술 시행하는 영상 검사는 대개는 이제 진단 당시에 CT를 시행하게 되겠는데, 그래서 역시 가장 흔히 선택하는 것도 역동적 조형 증강 CT 또는 MRI입니다. 선호도를 조사했을 경우에 68.6%에서 CT와 MRI 둘 다 검사를 시행한다고 답했는데, 아무래도 병변의 위치 그리고 개수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 영상 검사와 치료 사이의 간격은 너무 길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었었고, 설문조사 시술조의 65.7%, 내과의사의 86.4%에서 한 달 이내의 검사를 선호하였고, 최당 길어도 2달 넘지 않아야 되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치료 전에 시행하는 영상검사 중에서는 플래닝 초음파, 그러니까 시술자가 직접적으로 초음파를 봤을 때 병변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1.4%가 플래닝 울트라 소노그래피 초음파를 시행한다고 했었고, 58.1%는 추가적으로 조형 증강 초음파 또는 초음파와 CT, MRI 융합 영상을 추가로 시행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조형 증강 초음파를 시행할 경우에는 78.3%에서 쿠프제제, 그러니까 조형 증강하는 그 일종의 조형제를 어떤 것을 쓸 것이냐인 것 문제인데, 쿠프제제를 사용한다고 답했었고, 위치 확인은 유용하기 때문에 선호가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문가 합의 의견은 사전 영상 검사로 역동적 조형장 CT와 MRI를 시행해야 되고, 가급적 한 달 이내에 검사를 인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술 전 치료에서는 계획 초음파 시행한다는 것이 합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치료 전 준비에 대해서 예방적 항생제를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그런 에비던스는 없었습니다만은
8.6%에서는 대부분의 환자, 62.9%에서는 고위험군 환자에 선별해서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한다고 답하였습니다. 고위험군에서는 담도 관련 병력이 있거나 간사포함종 자체가 담도를 침범한 경우 간농약 과거력, 고령, 면역저하, 강경변증에 해당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항생제는 대부분 세팔로스포린 계열을 처방하고 있었습니다. 수술 전에 항혈소판제나 항응고제를 중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발생 위험도를 고려해서 판단하고 사전 협의를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항혈소판제나 항응고제에 대한 특별한 가이드는 없기 때문에 이미 나와 있는 영상중재 시술 또는 내시경 위점막 가설제술에서 권고되는 그런 중단 기준을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영상의학회 그리고 내시경 학회에서 권고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각각의 가이드라인별로 약제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이 중에서 어떤 방식을 선택할 것인가는 실제 시술자의 권한에 맡겨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술 전에 혈소판이나 신성동결혈장 그러니까 FFP를 투여할 것이냐 간 기능이 떨어지는 간경화 환자 같은 경우에는 혈소판 수치 감소 그리고 프로스럼빈 타임이 들어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인데 치료 지침에서는 혈소판 수치가 5만 이하이거나 프로스럼빈 타임의 50% 이하 또 INR이 1.5에서 1.8 이상에 주의하도록 제시를 하였습니다. 인터벤션 영상학회에서는 만성 간질환 대상으로 했을 때 INR이 2.5를 넘지 않도록 그리고 혈소판 수치는 3만 이상, 피브로메젠 100 이상을 만족시키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방조치는 기존 기준들을 참고하고 각각의 이득 및 위험을 바탕으로 해서 담당의가 판단해서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담도 관련 병력이 있는 환자에서 국소치료술을 시행할 경우 예방적 항생제 사용을 고려해야 되고 환자의 출혈 상황을 검토해서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항혈소판제제, 항응고제를 중단하도록 합니다. 실제 인터벤션을 어떻게 시행할 것이는데 이 부분은 너무나도 또 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인터벤션을 사용하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전 검사로선 초음파를 사용하기도 하고 실제 사용에서도 초음파 이외에 CT와 또는 MRI 융합 영상을 사용해서 보다 정확하게 위치 확인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실술자 설문조사에서도 42.9%는 항상 융합 영상을 사용한다고 답하였었고 42.8%는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응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치상 다른 장기에 손상을 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을 때는 인공적으로 복수를 만들어서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97.1%에서 필요시 인공복수를 사용하고 있었고 사용하는 수액 종류는 5% 포도당 용액의 13.5%로 가장 많았습니다. 치료 시술 이후의 평가는 치료하는 간세포암과 소작하는 범위가 간 자체만 소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보이지 않는 암세포까지 포함해서 세이프티 마진이라고 하죠. 안전연을 확보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기술적 성공은 안전연 여부에 상관없이 종양이 확실하게 소작 범위에 모두 포함됐을 때로 정의를 합니다. 전문가 합의 의견은 그래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시 CT나 융합 영상, 초음파 조영제, 인공복수 또는 흉수를 사용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통증 경감과 안전 치료를 위해서 국소 마취나 진정 마취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응급 조치를 위해서 산소 포화도, 맥박수, 혈압, 심전도를 포함해서 생체 징후를 모니터링 해야 되고 환자 소생을 위한 장비가 충분히 준비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기술적 성공 여부와 합병증 발생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영상 검사가 필요하고 성공 여부에 따라서 재수술 또는 추가 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치료 후의 관리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가장 흔한 합병증은 치료 후 증후군으로 포스트 에블레이션 신드롬이 있겠고 그 외에 출혈이라든가 간농양, 담즙종, 장청후 기흉 등이 있었고 그 외에 좀 드문 경우로선 경색이라든가 간부전, 심낭압전, 횡격막 열 손상 등이 있었습니다. 집중 관찰 기간에 대해서는 27.3%에서는 4에서 6시간, 22.7%에서는 2에서 3시간 동안 시행하고 있다고 답하였었고 치료술의 합병증 발생을 위해서 94.3%에서는 직후에 CT를 시행하는 것으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 간기능 검사, 전혈구 검사 등 혈액 검사, 단순 흉부 복부 촬영을 시행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수술 후에 구토를 호소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72.7%에서 메토크로프로마이드 그리고 5-HT3 수용체 기량차를 투여한다고 답하였었고 통증에 대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진통제는 트라마돌 투여, 그 외에 아세타미노펜, 마야손 진통제, NSAID 등을 투여한다고 답하였습니다. 감염이 의심돼서 항생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86.4%에서 세프트라스토인과 세포타신 같은 3세대 세플로스포린을 치료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이상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임상 영상에 따라서 합병증을 감별하는 추가 영상을 포함한 적절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추적 검사는 치료 직후에 역동적인 조형 정강 CT를 이용하거나 CT와 MRI를 교대로 시행할 수 있으며 혈액 검사에 종양 표지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가나마크에서 제정한 간세포암종 치료 지침과 동일합니다. 첫 2년간 2에서 6개월간 추적을 진행하고 재발이 없는 경우에 2년 이후에는 환자의 증상, 종양 표지자 수치, 기관 의료 환경에 따라서 개발된 접근이 필요합니다. 81.3%에서는 첫 1개월 이후에 첫 번째 외래 내원하도록 하고 있었고 2년 이후에는 3개월 이하 또는 3에서 6개월 간격으로 추적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재발이 없다고 하면은 2년 이후부터는 3에서 6개월 또는 6개월 이상 간격으로 추적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종양평가의 가장 기본은 완전 관해 여부가 되겠습니다. 71.4%에서 종양 표지자와는 상관없이 영상학적으로 충분히 소작되었다고 하면은 완전 간해로 판단하고 있었고 28.6%에서 영상학적 검사와 종양 표지자 모두가 정상화 동반될 후에 완전 관해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국소 종양 진행은 시술 직후에 영상 검사를 제외하고 그 이후에 1회 이상의 추적 영상 검사에서 완전 소벽이 증명된 이후에 그런 다시 종양의 증거가 나타날 경우로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CT 소견으로 진행이 의심될 경우에 MR을 추가 촬영하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는데 약 반수의 경우에서는 CT 소견만으로 충분하다고 응답하였었고 37.1%에서는 추가로 MRI를 촬영으로 진단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조형증과 CT와 MRI를 포함한 영상 검사 그리고 종양 표지자를 포함한 혈액 검사를 이용해서 정기적인 추적 관찰을 해야 되고 그것은 진료 지침에 따르되 증상이라든가 종양 표지자 수치를 고려한 개발된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